영국에 아직도 존재하는 계급구조, 어퍼클래스, 미들클래스, 워킹클래스. 이 중 배우라는 직업은 특히 중상류층의 직업으로 여겨지는데요. 애초에 연기를 배우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앵간히 집에 돈이 많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오스카를 수상한 영국 배우의 67%가 사립학교 출신인데 영국에서 사립학교를 나온 인구는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상류층 배우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감이 오시죠? 상류층 배우들은 배역 맡을 때 제약이 딱히 없고 워킹클래스 배우들보다 약 1,500만원가량 임금을 더 받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배우 콜린 퍼스가 킹스 스피치에 캐스팅되었을 때 고작 미들클래스 배우가 왕족을 연기한다며 반발이 거셌고, 오늘 소개할 배우 게리 올드만이 윈스턴 처칠 역을 맡았을 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오늘은 영국 계층 구조의 유리천장을 부수고 세계 최고의 실력파 배우가 된 게리 올드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게리 올드만은 미들클래스도 아닌 완전 워킹클래스 출신의 배우입니다. 1958년 3월 21일 영국의 슬럼가인 뉴크로스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강도 높은 노동을 마친 뒤 항상 술을 마셨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폭군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찡박힌 장화발로 어머니를 짓밟다 욕조에 쳐 넣어 죽이려 했다는 기억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7살 때 가정을 떠나고 16살 때 학교를 중퇴한 뒤 스포츠 용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문학을 공부하고 피아노를 독학했던 그는 훗날 자신이 피아노 연주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말콤 맥도웰의 연기에 매료되어 연기자의 길을 가겠다 결심합니다. 70년대 중반 게리 올드만은 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영 피플스 띠러에서 연기 공부를 하는데 생계를 위해 돼지를 도살하는 일부터 신발 파는 일, 극장에서 짐꾼으로 일해보기도 하고 정말 힘든 삶을 이어나가다 연기 선생 로저 윌리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학업을 포기했던 게리 올드만은 왕립 드라마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지만 아쉽게 떨어졌고 로즈 브루포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정식적으로 연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카바레,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연극을 하며 연극 배우로서의 입지를 천천히 굳히고 있는데 한 예술감독이 게리 올드만의 연기를 보고 감명받아 교황의 결혼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인 스코피 역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격한 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최고의 신인상과 드라마 극장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추후엔 안소니 홉킨스와 나란히 무대에 서는 일도 생기죠. 그런 그에게 첫 영화 출연의 기회가 옵니다. 바로 콜린 그레그 감독의 리멤브런스란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딱히 주목받진 못하지만 추후 교황의 결혼식 감독이 시드와 낸시라는 작품에 출연을 권합니다. 게리 올드만이 처음으로 영화계에서 주목받았던 작품이지만 사실 2번이나 거절했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펑크락 밴드 섹스피스톨즈의 실화를 담은 영화인데 펑크엔 딱히 관심이 없었고 대본도 진부하고 무엇보다 당시 콧대 높았던 게리 올드만은 영화 출연보단 연극 무대에 서는 일이 좀 더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전시의 권유와 높은 출연료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고 실제 시드 비셔스와 닮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병원에 실려가는 등 엄청난 열정을 쏟은 결과 작품성과는 별개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영화상을 수상하고 다음해 귀를 기울여에서 극작가 조호튼의 연기에 바프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는 동시에 게리 올드만은 점점 신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연기력은 분명 가공할 만한데 점점 제대로 된 역할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 거죠. 해서 90년대 초 과감히 헐리우드의 나라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됩니다. 그 후 JFK 속 케네디 암살범 오스월드의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눈빛 연기를 훌륭하게 보여줬고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을 연기한 드라큘라에서 극찬을 받으며 헐리우드에서도 인정하는 흥행 스타가 되는데요. 당시 우마 서먼과 재결합을 시도하다 결국 이혼했던 게리 올드만은 이런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당시 코폴라 감독은 현장에서 가혹하기로 꽤 유명했는데 함께 연기한 위노나 라이더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욕설까지 퍼부었고 올드만과 라이더는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올드만이 라이너와 사귀느라 우마 서먼과 헤어졌다는 루머가 돌자 차라리 조니 뎁과 사귀겠다며 루머를 부인한 적도 있었죠. 이후 게리 올드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참 어떤 운명일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자신이 출연한 영화도 보지 못했던 그는 제발로 직접 병원을 찾아 중독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였고 1994년 릭 베송 감독의 레옹에 출연하며 악역 전문 배우로 급부상하게 되죠.
단순히 나쁜 사람을 연기하는 차원을 넘어선 게리 올드만을 보고 저 연기력의 원천은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영국의 한 영화 잡지는 레옹 속 노먼 스탠스필드를 보고 사이코 디럭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죠. 레옹에서 노먼이 영화에 처음 등장해 마틸다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이 장면에서 배우 마이클 바다로코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을 줄 몰랐다며 진짜 살해 협박을 당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리얼이었던 거죠. Bring me everyone. What do you mean everyone? 이 장면도 사실 평범하게 말하는 부분이었지만 릭 배송을 웃기려고 장난친 애드립이었는데 그 장난마저 캐릭터성이 너무 잘 살아있어 결국 완성본에 들어갔다는 후문인데요. 이후 제5원소와 에어포스1에 출연하며 앞날이 창창할 것 같았던 게리 올드만은 사적인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2001년 벌써 세 번째 이혼을 한 게리 올드만은 새 아이의 양육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고 저예산 영화와 비디오 게임의 목소리 출연으로 푼돈을 조금씩 버는 걸론 도저히 하나로 30억에 달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스타워즈 시리즈도 고사했던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합류합니다. 그동안 악역으로 명성을 떨쳤던 게리 올드만이었지만 신기하게 프랜차이즈 영화에선 모두 선역으로 등장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이어 배트맨 3부작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맡았다기엔 너무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준 게리 올드만은 이를 계기로 가정에서도 환영받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자신이 나온 영화를 떳떳하게 보여준 적 없던 그는 해리포터를 통해 아이들과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것에 대한 일종의 속죄도 할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재기에 성공한 게리 올드만은 자신의 연기력을 더욱더 빛내줄 작품 하나를 만나는데요. 바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작품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벌써 게리 올드만의 포스가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위해 7kg 정도를 찌우고 원작 작가를 찾아가 작중 조지 스마일리의 목소리까지 의논하며 회심을 다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그 결과 84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는데요. 근데 참 의외죠? 이런 대배우가 무려 2011년도까지 영화판에서 이름 있는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요. 이번에도 정말 아쉽게 수상은 못한 채로 작품을 마치지만 그에겐 정말 인생작이 한 작품 남았습니다. 바로 다키스트 아워라는 작품이죠. 놀란 감독의 영화와는 또 다르게 덩케르크 작전을 그려낸 영화인데 그냥 게리 올드만을 위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독보적인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상복이 유난히 없던 게리 올드만이었는데 영화 연기 인생 35년 만에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 수상이 게리 올드만의 커리어와는 별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계층제도 기억나시죠? 요즘 같은 갈등의 시대에 워킹클래스 출신의 배우가 윈스턴 처칠을 연기한 것도 굉장한 화제였는데 그 작품으로 상까지 받았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더 가디언지에서는 차별이 나아지긴커녕 더더욱 양극화되어가는 시대를 비판하며 워킹클래스 출신의 영국 배우가 오스카상을 타는 건 게리 올드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워킹클래스 출신의 배우는 점점 더 사라지는 추세고 이 불공평함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워킹클래스 출신의 배우인 제임스 맥어보이는 장학기금을 따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공평함을 나누려 애쓰고 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실력 있는 신인 배우들이 계급이라는 유리천장에 막혀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큰 손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Yeah, perhaps. I'm glad to say I've worked with people in the theatre